자, 그러면 이번에는 토양 구분으로 들어가요. 토양 구분에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암석들이나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양분들이 뭐가 많냐? 가장 많은 건 산소입니다. 산소가 한 46%를 차지하고요. 규소가 27%입니다. 규소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성암이 많죠. 화강암은 주로 산성암인데 여기에 교소가 66% 이상이 들어가는 게 산성암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교소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한 8.1%, 철이 5.0%, 그 다음에 칼슘이 3.6, 나트륨이 2.8, 칼륨이 2.6, 마그네슘이 2.1인데 대부분은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90여 종이 있지만 무게로 보면 98% 이상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여기 뭐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이런 게 많다는 거 챙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암의 구분. 여기가 실제로 보시면 이걸 다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산성암이라는 거는 규산의 함량이 66% 이상이다. 중성암은 66에서 52% 사이다. 염기성암은 요게 52% 이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토양, 그 다음에 뭐 퇴비, 그 다음에 유기농업 이쪽으로 보면 유기농업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아파트가 여기가 이제 우리 토양 아파트 재배 파트면서 토양 아파트를 살짝 건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산성암의 대표적인 건 화강암이고 염기성암의 대표적인 거는 현무암이다. 요 정도는 꼭 알아주세요. 요 정도는. 그러니까 산화석유, 연방이온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암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산성암의 대표적인 건 화강암이다. 염기성암의 대표적인 건 현무암이다. 요 정도는 꼭 챙겨주시라고. 요 정도는. 그래서 산성암은 규산이 많을수록 밝은 색을 띠고 화강암은 이미 산성암이라고 말씀드렸고 화강암은 밝은 색을 띠니까 매칭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염기성암의 대표적인 거는 현무암이고 현무암은 이미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으니까 훨씬 더 쉽다. 그러면 이 어두운 색을 띠는 게 보통 철이나 마그네슘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정모재, 잔정모재, 운정모재 여기는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잔정모재, 어쨌든 풍화작용을 겪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됐다? 잘게 쪼개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모래나 아니면 돌이나 혹은 뭐 점토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데 잔정모재, 자, 잔정모재는 잔적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악지 이탄토가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탄토예요. 이탄토는 섭지 쪽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식물체들이 아주 서서히 분해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분해가 되기 좋은 조건은 온도가 높으면서 건조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물이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늪지대 같은 데죠. 그러다 보니까 늪에 쌓여 있어요. 거기다 서서히 여기는 화는 상태니까 분해가 아주 느리게 일어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탄토, 양분이 굉장히 많은 이탄토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정모재예요. 운정모재는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운정모재는 자 물로 인해서 나오는 게 있죠. 바람으로 인해서 온다. 그 다음에 붕적, 빙하로 중력으로 온다, 빙하로 온다. 요거 챙겨주셔야 되는데 충정모재, 물 짝짓기 먼저 해주시고요. 붕정모재 뭐예요? 빙하죠. 중력이죠. 붕정모재는 중력, 빙정모재는 빙하입니다. 여기 저도 굉장히 헷갈려요. 붕적은 중력, 빙적은 그 빙하, 풍적은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 그렇게 봤을 때 충정모재가 하성 충정모재, 해성 충정모재, 하해 혼성 충정모재, 뭐 호성 이런 게 있는데 하성은 민물입니다. 하성은.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와요. 비가 많이 오면 얘가 썰려서 내려가겠죠. 그럼 맨 위에서 얘가 쌓이는 거는 굉장히 굵은 돌이라고요. 돌. 그러면 조금 더 내려오면 조금 더 작은 흙들이 쌓이고 맨 밑에 내려오면 홍암지라 해가지고요. 여기는 굉장히 양분이 많은 토양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여기는
실질적으로 과수 농가가 들어서고요. 중간쯤에는 밭이 들어서고 맨 밑에 홍암지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되면서 벼를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운종모제의 하성충종모제는 선상지 부채꼴 모양으로 나오고 맨 밑에는 홍암지 강하류에 굉장히 양분이 많은 토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사진이 홍암지고 첫 번째 사진이 선상태토 부채꼴 모양으로 나온 걸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맨 밑에 세 번째 사진은요. 저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대강 유역이 들어서기 전에 낙동강 하류 부산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민물과 제일 밑에 쪽이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서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냈다고요. 요런 게 지금 하해 혼성 충족도면서 삼각주 이탄층을 형성합니다. 이탄층 앞쪽에도 나왔죠? 굉장히 양분이 많은 토양이 나오는 거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풍정모제 바람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빙정모제 요거는 중력으로 빙적은 빙하 붕적은 중력. 요거 짝짓기 저도 너무 헷갈리니까 꼭 챙겨주세요. 빙하 빙적 붕적 중력 요거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토양 생성 인자는 모기, 지, 식시, 모재, 기후, 지형, 식생, 시간 요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사람의 달력은 어때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요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루 24시간이고 얘가 1분은 60초다. 이거는 어때요? 누구한테는 누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누구한테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간다. 아니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토양은 실질적으로 달력이 달라요. 우리처럼 딱 정해져 있는 달력이 아니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기온이나 강우량 이런 걸 건드리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다. 이런 데서는 굉장히 풍화작용을 빨리 겪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얼었어요. 땅이 꽁꽁 얼었어요. 춥죠? 이런 데서는 풍화작용이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풍화작용을 유발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양 생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온과 강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풍화 속도는 온도가 좌우하죠. 그래서 모기지식지, 모재, 기후, 지역, 식생, 시간 요거는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섞여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암석, 아주 큰 모재나 모함이 얘네들이 잘게 쪼개져서 모재가 됐어요. 그랬을 때 자, 암석에는 화성암과 퇴적암과 변성암이 있죠? 그랬을 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을 겪는데 물리적은 실체적으로 요거는 1차 강물입니다. 토양이 변성되지 않은 거. 화학적은 2차 강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물리적은 물로 인해서 쪼개졌다. 압력만 받았다. 바람을 인해서 풍화작용을 겪었다. 그 다음에 충격, 온도, 동결. 물이 들어갔는데 깡깡 얼었어요. 그러면 비집고 들어간 틈이 얘가 벌어지죠? 얼어버리면 얘가 부피가 더 커지니까.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풍화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화학적은 뭐 가수분해, 수화작용, 탄산작용, 산화작용, 환원작용 이런 게 있는데 여기를 너무 깊게 암기할 생각은 마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화학적은 여기는 성질이 변해서 변성암으로 갈 수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암석 강도예요. 암석 강도는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점토 강물이 석영보다 오히려 더 암석 강도가 높다. 이거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1차 강물에서 가장 강도가 큰 거는 센 거는 그냥 석영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석영. 그 다음에 2차 강물 중에서 굉장히 암석 강도가 약한 거는 백운석, 방해석, 석고 여기라고요. 우리가 석고상 우리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본 석고상이 있을 거예요. 어쩌다 그걸 떨쳤어. 어떻게 돼요? 바삭 깨집니다. 그 정도로 강도가 약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암석 강도는 뭐 석영, 백운석, 정장석, 허구모, 각성석, 희석, 간람석, 백운석, 방해석, 석고 요 정도가 있다. 그리고 자연에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무게로 보면 98% 이상이지만 아까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해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부분이 암석이 풍화작용을 겪어서 처음에 자갈, 모래, 미사, 점토 나오는 거. 여기는 문제를 건드립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로 얘를 갖다가 집중도를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달달달달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암석들이 잘게 풍화작용을 겪으면서 쪼개졌어요. 그러면 자갈 2.0m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모래미사 점토예요. 모래미사 점토는 토성으로 들어갑니다. 토성은 모래미사 점토의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자갈은 뭐냐? 토성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토양의 물리성에 여기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래는 2.0에서 0.05m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갈은 2.0mm 이상, 모래는 2.0에서 0.05mm라는 거, 미사는 0.05에서 0.002mm입니다. 그 다음에 점토는 0.002mm, 0.002mm 이하고요. 이게 중요해요. 자, 점토가 되면 콜로이드 상태가 되면서 전하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토가 있는 이런 식토나 이런 점토가 많은 이런 토양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엄전화를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양전화도 물론 있지만 엄전화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점토는 엄전화를 가진다, 이런 느낌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점토가 0.02mm 이하면서 양분 보유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하를 가진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게 들어가주면, 이거는 논토양이나 이런 데 보시면 칼슘 이가 플러스,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 이런 상태라고요. 플러스네? 그러면 점토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럼 얘네들이 맞으면 얘네들이 짝짝꿍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토양에 이롭게 작용이 되고 양분을 서서히 쓸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요. 자, 우리가 질소는,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질소는 두 가지예요. 질산태질소와 암모늄태질소. 질산태질소는 NO3-, 암모늄태질소는 NH4+라고요. 그러면 질산태질소 NO3-, 요거는 마이너스죠. 점토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토양이 마이너스인데 NO3-, 질산태질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얘가 흡착이 되지 못해요. 합쳐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간다고요. 속토성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암모늄태질소 논해줄 때는 한 층에다 주면 이 점토, 토양의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암모늄태질소 NH4+가 합쳐지면서 굉장히 비호가 오랫동안 서서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입자의 분류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뭐 조사, 자갈, 모래, 미사, 점토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우리는 보시면 국제토양학협회가 아닙니다. 미국 농무성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갈은 2.0mm 이상, 모래는 2.0에서 0.05mm이다. 미사는 0.05에서 0.002mm이다. 점토는 0.002 이하다. 요거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성의 명칭에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요걸 꼭 알아놓아 주셔야 돼요. 요것도 이미 건드렸습니다. 이미 문제 나왔어요. 순서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그러면 사토라는 거는 여기가 점토 함량이 12.5% 이하예요. 그럼 역으로 점토 함량이 12.5% 이하라는 거는 모래, 사토, 모래 쪽은 87.5%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 빠짐이 굉장히 좋겠죠. 사토가 많이 들어간 거. 물 빠짐은 좋지만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는 대고공급이 있어요. 대공급. 그렇기 때문에 소공급이 없어요. 대공급이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은 좋지만 소공급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보비력, 보수력, 양분을 가두거나 물을 가두는 힘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해요. 물만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양토, 그 점토함량이 12.5에서 25%, 양토가 25에서 37.5, 식양토가 37.5에서 50, 식토가 50 이상이라고요. 그랬을 때 자 보시면 그러면 요거는 12.5씩 늘어가네. 이걸 잡아내시라고요. 그래서 작물이 가장 잘 자라는 토양은 사양토에서 식양토입니다. 사양토, 양토, 식양토라고요. 사토는 모래 함량이 너무 많고 식토는 점토 함량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너무 다셔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잘 자라는 조건, 그 다음에 점토 함량이 12.5씩 늘어간다는 거,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요거 순서는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그러면 뭉쳐짐을 보면요, 식토는 물이 들어가면 완전 찰흙이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뭉쳐져요. 식양토도
잘 뭉쳐집니다. 양토는 요거는 손으로 모양을 갖추었다가 딱 잡았어요. 놔도 얘거는 부스러지지는 않아요. 요 정도까지는. 그런데 오래 가지는 않겠죠. 사양토 같은 경우는 딱 잡았다가 내려놓으면 흙이 부스러진다. 그만큼 모래 함량이 많은 거예요. 사토는 아예 뭉쳐지지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느낌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토양 구분에 요거는 이미 기출 문제가 다 왔어요.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포도조라 작용, 그 다음에 라테라이트 작용, 글레이아 작용, 스케아 작용, 요걸 꼭 챙겨주셔야 되는데, 포도조라 작용, 한랭 습윤 지역에 침엽수림 아래에서 많이 생기고요. 요거는 포용포용 이러면서 요거는 용탈이 잘 되는 토양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랭 습윤 지역에 침엽수림, 자 이런 느낌인데, 표토에는 석영과 규산이 남아있고, 그리고 얘는 다른 거는 철이나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용탈이 돼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층분화 현상이 일어난다. 한랭 습윤지대 그 다음에 토층분화, 어떻게 규산과 석영이 남아있는 층과 철과 알루미늄이 빠져나가는 그 토층분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테라이트 작용, 요거는 정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높아요. 열대나 아열대, 고온 다우와 다습한 영향으로 나타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이나 알루미늄이 표토층에 남아 있어요. 표토층에 어떤 느낌이냐면, 대기 중에 우리가 그 제각 콩나무 아시죠? 제각 콩나무 동화채, 거기에 보면 제기 콩을 심었어요. 젖소를 팔고 콩을 몇 알 얻어왔는데, 근데 엄마가 화가 나서 던져버리죠, 바깥에. 그런데 거기서 이 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기 거기로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는 누가 산다? 거인이 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대기 중에 눈에 안 보이는 거인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 거인이 목이 말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대기 중에서 거인이 토양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빨대를 꽂고 거기다가 물을 쪽쪽쪽 빨아올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양에 있는 수분이 이 빨대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표토에까지는 이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이런 것도 같이 올라옵니다. 같이 올라오는데, 수분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철이나 알루미늄 무거워요. 그렇다 보니까 표토층에 남아 있습니다. 물만 쪽쪽쪽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세관 현상이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세관 현상 때문에 건조해를 많이 유발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보면 항상 호미를 두고 중경이라 해가지고 표토를 깨뜨려 줍니다. 호미로 촉촉촉 깨뜨리죠. 비가 오기 전날은 특히 깨트려 주는 걸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밭이 그 작물들이 잘 자라는 게 이런 모세관 현상을 깨트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중경이 호미로 깨트려 주기만 해도 모세관 현상이 깨트려지니까 작물의 수분이 가둬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이 라테라이트 작용은 철이나 알루미늄이 거인이 빨대로 빨아 올려가다가 표토층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 중에 남아있으니까 라테라이트와 작용, 어떻게 붉은 토양을 만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레이아 작용, 글레이아 작용은 논토양이다. 논토양. 그래서 요거는 지하수위가 높은 저섭지나 배수가 불량한 곳에서 진행이 된다. 논토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논토양. 그래서 요거는 산하층과 하는층으로 나눠집니다. 산하층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소 공급이 되는 물이 들어간 층에서 1, 2cm, 여기가 산하층이고 밑에는 산소 공급이 없는 하는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논토양의 지배적인 게 글레이아 작용. 스케아 작용은 이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탄산염이 토양 표면에 쌓여요. 그래서 석회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많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지하수위가 높은 저지대 또는 배수가 불량한 저습지,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하수위가 높다. 그러면 우리가 작토층에서 지하수위가 높다는 거는 작토층에서 토양의 밑에는 보면 뭐가 흘러요? 지하수가 흐르죠. 근데 지하수위가 낮다는 거는 지하수가 이 작토층하고 가까이 있다고요. 지하수위가 높으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물 빠짐이 안 좋아요. 근데 작토층에서 지하수위가 낮다 그러면 이 밑에 흐르는 이 토양 속에 있는 요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건조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하수위가. 그래서 지하수위가 높다 그러면 이거는 습하다,
지하 수위가 낮다 그러면 건조해를 유발할 수 있는 토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는 지하 수위가 높은 저지대, 배수가 불량한 저습지래요. 그러면서 여기는 철 3가 플러스가 철 2가 플러스로 바뀐다? 여기는 물이 있는 환원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양, 토층 분화가 일어난다? 글레이아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한랭 수변지대의 침엽수림 아래 온도가 낮아 미생물의 활동이 느리다. 그 다음에 용탈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포도조라 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습지나 빗물이 장시간 정체될 수 있으나 요암지나 지하수가 지표면 가깝고 높은 지역은 토양이 혐기 상태로 되면서 불완전하게 분해된 유기물이 쌓이거나 번성한 습지식물이 지표면에 쌓여 퇴적한 토양. 우리가 아까 잔접토 중에 이탄토가 있었죠. 이탄토가 어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습지나 물에 잠겨서 물이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풍화작용을 겪었는데 양분이 굉장히 많은 토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양이 혐기 상태가 됐고 유기물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 이거는 뭐예요? 이탄 집적작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온다우의 조건에서 유기물 분해가 너무 빨라 유기산 등이 거의 생성되지 않고 붉은 토양, 철이나 알루미늄이 표토층에 쌓인 붉은 토양을 만드는 게 라토솔, 라테라이트 작용이죠. 붉은 토양. 그 다음에 스퀘어 작용. 이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게 탄산염이 위에 쌓여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스퀘어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염류화 작용. 염이 쌓여 있는 거죠. 배수가 불량한데 염이 쌓여 있다. 해안 저지대 염류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양 구조. 모양에 따른 분류인데 요거는 그림을 보면서 이 얘기 그림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표면에 30cm 내에는 구상이다. 자, 표토층에는 구상이에요. 입상. 그 다음에 30cm를 건드리는 게 판상입니다. 우리가 아까 작토층이 작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층이 30cm를 건드렸어요. 여기를 30cm를 건드렸는데 여기가 판상입니다. 경반층이에요. 그래서 판상 구조를 보면 수분 침투성도 불량, 배수도 불량, 통기성도 불량, 약간 논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구상 입상을 보세요. 표토층, 유기물이 많은 표토층, 수분 침투성 양호하죠, 배수도 양호하죠, 통기성도 최상으로 굉장히 좋아요. 작물이 가장 자라기 좋은 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상은 1m 이하, 괴상은 1m층이에요. 그랬을 때 괴상은 실질적으로 우리 나무 뿌리가 내려가는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해 주셔야 될 거는 구상이냐 판상이냐. 구상은 입상하고 같으니까 여기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아요. 그림하고 같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자, 그러면 토양의 3상. 여기는 이미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나왔어요. 토양의 3상은 고상, 액상, 기상으로 나눠집니다. 고상, 액상, 기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고상은 요거는 유기물이 5%, 무기물이 45%, 절대 고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동상이 없어요. 액상 25, 기상 25인데 요거는 변동상이 있어요. 굉장히 가뭄철이 되면 기상이 늘어나고 장마철같이 비가 많이 오면 액상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양의 3상은 고상, 액상, 기상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토양은 작물이 잘 자라는 조건은 사양토에서 식양토 범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요 범위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양 구조는 입당 구조일 때 굉장히 잘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양 공기 여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대기 중에는 질소가 78%에서 79%예요. 산소는 21%죠. 이산화탄소는 0.03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기를 보면서 토양 속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식물들이나 미생물들이나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할 때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소는 계속 부족돼요. 호흡을 하면서 써버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하고 내뿜는 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미생물, 유용 미생물이 많을수록 작물들이 잘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 수분. 그러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과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수분을 보는데 보통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을 많이 건드리겠죠. 그랬을 때 여기는 토양 수분 장력 PF를 건드립니다. PF라는 거는 수분이 토양에 의해 어느 정도 힘으로 흡착 보유되어 있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힘을 수주 높이의 절대치로 표시한 것인데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PF 숫자가 커질수록 작물 수분은 더 없다. 반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PF 0 수분이 최대치로 늘어난 거, PF 7 거의 수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보면 거꾸로 결합수 PF 7.0이에요. 요거는 토양의 고체 분자를 구성하는 수분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과자 봉지를 딱 뜯었어요. 과자가 굉장히 바삭바삭해. 그렇다고 수분이 하나도 없나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수분이란 게. 그렇지만 이 바삭바삭한 과자에 있는 수분은 절대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수수 PF 4.5에서 7이에요. 이 과자를 며칠간 그냥 거실에 놔뒀더니 얘가 습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눅눅해진 과자예요. 눅눅해진 과자. 그러면 이 눅눅해진 과자, 내가 이번에 세탁기를 우리 국내산 세탁기 좋죠. 굉장히 돈지랄을 해서 이 비싼 세탁기를 샀어요. 얘가 성능이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이 눅눅해진 과자를 세탁기 안에 넣고 이걸 탈수를 시키더라도 이 수분을 뽑아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눅눅해진 과자 상태가 흡습수인데 이것도 식물이 이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간수 PF 2.5에서 4.5를 건드리는데 죄송해요. 이거 PF 2.7입니다. 요 숫자 변경해 주세요. PF 2.7에서 PF 4.5를 건드리는데 요거는 물 분자 사이의 응집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수분으로 요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모간수, 그다음에 포장 용수량, 요걸 챙겨주세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모간수다, 포장 용수량. 만약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채소 용수량 혹은 수분 당량 여기를 건드리는데 근데 우리 기능사니까 대부분은 모간수와 그 다음에 포장 용수량 요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물 분자 사이의 응집력에 의해 유지되는 수분이 모간수다. 중력수라는 거는 PF 2.5 이하로 중력에 의해 자유를 이동하는 수분이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토양 표면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물이 쌓여있죠. 이 물이 어때요? 땅속으로 스며들죠. 어떤 힘에 의해서? 중력으로 인해서 스며든다고요. 요게 중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보시면 건토 상태 PF 7. 이거는 결합수하고 똑같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바삭바삭한 상태. 풍건 상태는 약간 조금 덜 바삭한데 이것도 어차피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흡수가스는 PF 4.5. 이거는 흡수수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눅눅해진 과자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 위조와 영구 위조가 있어요. 초기 위조는 위조라는 거는 시드는 걸 얘기를 해요. 초기 위조는 살짝 시들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화분에 식물을 심어놨는데 얘가 시들었어. 물을 주면 빨딱 살아났어. 요게 초기 위조예요. 영구 위조는 얘가 시들었어요. 물을 줬는데 살아나지 않아. 아직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죽을 똥살똥 죽을 똥살똥. 요때가 PF 4.2 영구 위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장 용수량은 PF 2.5에서 2.7인데 수분이 포화된 상태의 토양에서 증발을 방지하면서 중력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 요게 포장 용수량인데 요거는 포장 용수량은 특징, 그러니까 이 종이까지 챙겨주셔야 돼요. 중력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남은 상태, 여기가 포장 용수량이다. 그럼 최대 용수량은 볼까요? PF 0이에요. 숫자가 가장 작죠. 이거는 장마 때 계속 스며들고 있어도 물로 여기가 아예 토양 속에 물로 가득 들어 찬 상황. 여기가 PF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 모간수, 포장 용수량 여기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PF 값이 커질수록 토양 수분은 작아진다는 거. PF 값이 작아질수록 토양 수분은 높아진다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